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잘 가세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쉬세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조옥래 장례식과 마지막 유서인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옥래 씨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순간 이상철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삼남매를 둔 가장이자 머리 희끗한 중년의 나이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처럼 울부짖는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죠. 가족들은 늘 우직하던 아버지 이상철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울부짖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이상철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상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가게에 모여 머나먼 외국 타지에서 죽은 친구를 함께 떠올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이런 소식이라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철아,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실 거다. 친구들의 위로 앞에 이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철은 친구들에게 고맙다 말하며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부터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 이 영정 속에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들아, 저녁은 먹었니? 하고 제 어깨를 쓸어주시던 그 어머니라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간병하시며 제 뒷바라지 하시며 세상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8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시니어 모델이 되어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고 서 계시던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도 꿈이 있었단다. 늦었지만 그래도 참 좋다. 그 말이 그렇게 마지막에 가까운 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저에게 건네주시던 어머니 손. 아직 제 손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네가 받아줘야 해. 이제야 내가 너한테 뭔가를 해보네. 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게 어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될 줄 알았다면 전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손 놓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월급으로는 며느리에게 예쁜 옷을 사주겠다고 제게 자랑하던 어머니. 얘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참 고맙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 밥상 하나에도 그저 주름진 눈가가 눈물로 번지던 어머니. 그 자그마한 행복이 어머니에겐 세상 전부였나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하필 그렇게 행복한 날에 왜 그렇게 웃으며 돌아오던 그 순간에 어머니가 왜 그 길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조문객 여러분,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저에게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안 사람은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 혼자 살아서 어떻게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죄인처럼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도 상철아 참 고맙다 하시며 씩씩하게 살아내던 어머니. 그 씩씩함이 안쓰러워 제가 몰래 뒤돌아 울던 날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어머니 없는 이 집, 이 세상.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디로 걸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어머니는 생전에 누군가에게 폐가 될까 늘 몸을 낮추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만큼은 어머니가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평생 고생만 하시다 떠나지 마시고 부디 아버지 곁에서 따뜻하게 쉬고 계십시오. 이상철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언젠가 제가 그곳으로 갈 때, 그때는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꼭 안아주십시오. 아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같이 우는 이상철 곁에는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세 남매 역시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죠. 3일간의 장례를 치른 뒤, 이제 조옥래의 발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했죠. 이지혁을 비롯한 세 남매는 짐을 챙길 겸 집으로 돌아가 조옥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세 남매는 조용히 할머니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살아생전에 아끼셨던 물건은 같이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옥래의 짐을 정리하던 이수빈은 서랍장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수빈의 손이 먼지 쌓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 일기장인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할머니가 일기를 쓰셨나 보구나. 이건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수빈은 조옥래의 일기장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수빈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이제 조옥래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모실 시간. 고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기에 가족들 모두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차 안의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아빠, 이거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이수빈이 이상철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조옥래의 일기장은 20년 전 아들과 며느리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죠. 남편 수술 후 아들 내외와 살게 됐다. 자식을 셋이나 키우는 우리 아들. 그리고 며느리한테 노인네 2명까지 얹혀 살려니 너무 미안하다. 남편을 원망하면 안 되는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남편 수술비가 그렇게 클 줄이야. 꼼짝없이 죽어야겠구나 했는데. 상철이가 덥석 그 큰 돈을 건네며 아버지를 살리라 했다. 그 돈이 지역이 유학비였을 줄이야. 불쌍한 내 손주 미안하다 미안해. 이 할미가 능력 없고 가난해서 우리 손주 유학비를 쓰게 하는구나. 내가 오래 살지 말고 빨리 죽어야지. 나까지 내 아들한테 짐이 되기는 싫다. 일기장의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은 매일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사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전부였습니다. 조옥래의 삶에는 늘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공존했죠. 할머니에게 가족들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착하고 예쁜 며느리. 나도 며느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늘 받기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아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오면 참 좋을 텐데. 김다정은 이 글을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알바를 시작했다. 참 좋은 회사 같다. 나 같은 노인네도 써주는 곳이 있다니 고맙고 또 고맙다. 이 돈 모아 우리 아들 생일날에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서 가족들 먹이면 참 좋을 텐데. 조옥래의 작은 소망들이 일기장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일하던 곳에 사돈이 들어왔다. 이 나이에 사돈이랑 내외에서 무얼 할까? 같은 동네 살며 친구로 두런두런 지내기로 했다. 장수 씨랑 친구하니 참 재미있다. 말동무하며 지내니 외롭지도 않고 이 나이에 친구라니 참 위로가 되는구나. 장수 씨가 우울증이었단다. 조옥래는 친구 장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는 가족들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옥래가 평생 품었던 소박한 행복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상철은 일기장을 꼭 껴안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만 아들 내외랑 살았구나.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다. 조옥래의 글씨에는 미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장수 씨가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단다. 웃으며 보내줘야지.
조옥래는 친구의 이별 앞에서도 웃음으로 응원했던 것이죠. 지혁이가 큰 회사 대표가 되었단다. 우리 장한 장손 지혁이. 너는 우리 집 보물이고 나의 자랑이야. 이지혁은 할머니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딸 유튜브에 내가 나왔는데 시니어 모델 제이가 왔다 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나한테도 화려한 날이 올까? 조옥래의 설렘이 글씨에서 느껴졌습니다. 지금이 인생 최고로 행복하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처음 번 돈으로 아들한테 용돈도 줘보았고 내일은 우리 예쁜 며느리 옷 하나 사줄 생각이다. 최고로 예쁜 걸로 사줘야지. 김다정은 이 구절을 읽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조옥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열심히 벌어가 우리 손주들한테도 좋은 거 해주고 싶다. 나중에 영감 만나면 자랑해야지. 나 조옥래 이렇게 재미나게 살다 왔다고. 조옥래의 마지막 글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문드문 이어진 기록들에 가족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기장을 읽는 차 안은 조용한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할머니 정말 행복해 하셨는데. 다음 패션쇼도 서기로 했다고 소녀처럼 얼마나 즐거워하셨었는데. 이수빈은 김다정의 품에 안겨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수빈의 어깨는 떨렸고 울음은 멈추지 않았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행복했어요. 김다정은 이수빈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애통함을 참으며 그렇게 조옥래를 보내주었습니다. 화장장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은 비통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도 세상은 어김없이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일상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이상철과 김다정은 멍해져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옥래가 앉아있던 자리를 자주 바라보곤 했죠. 떠난 이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옥래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들 우울해져 있는 늦은 밤. 누군가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이지혁의 도망간 신부 정보아였습니다. 지혁은 문을 열고 정보아를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여긴 무슨 일이야? 이지혁은 정보아가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지혁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죠. 처음엔 정보아에 대한 원망이 컸으나 이지혁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 정보아에게 화를 내보아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죠. 모두 지난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제 정보아에게 감정을 쏟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아에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정보아는 이지혁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혁 씨 소식 들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서요. 이제야 소식 들어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정보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지혁은 정말 황당했지만 조문을 왔다는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죠. 네, 정보아 씨. 저희 할머니 조문 와주신 거라니 인사는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건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시 볼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이지혁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지혁 씨, 나 사실 후회 많이 했어요. 당신이랑 그날 결혼을 했다면 지금쯤 나는 어땠을까? 지혁 씨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당신을 놓쳤다니. 내 원망 많이 했죠? 아버지한테 보상도 받아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은혜 갚으러 온 거예요, 호나. 정보아는 이지혁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혁 씨 AP 인수권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지혁 씨도 큰일 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보는 시야가 달라졌죠? 서로 윈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정보아의 눈빛에는 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이제와 이런 제안이라니 기가 차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지혁은 지은호의 수술을 두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며 지은호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지혁의 마음속에는 오직 지은호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지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요? 내 제안이 다시 생각나면 연락해줘요. 정보아는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정보아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죠. 하지만 의문스러운 태도로 보아 이지혁의 회사에 헛짓거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보아의 뒷모습을 보며 이지혁은 불안감을 느꼈죠. 이제 이지혁은 책임질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용한 직원 그리고 그 직원의 가족들까지 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지혁은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죠. 장례식장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죠. 박영나가 집을 빠져나와 몰래 장례식장에 다녀갔고, 고성희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지은호도 할머니 가시는 길 배웅해드린다며 찾아왔다가 상주가 누구인지 확인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지은호는 상주석에 앉아있는 이상철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혁 선배 아버님이셨어요?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어 편의점 친구나 다름없었던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철도 놀란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죠. 지혁이가 좋아한다던 아가씨가 지은호 씨였구나. 이상철은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습니다. 계약 결혼식 도중 파토라는 사건으로 이상철에게 큰 실망을 주었던 이지혁이었지만 이상철은 이지혁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은호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죠. 지혁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는 말이야. 지은호 씨 정말 마음씨 고운 사람이다, 지혁아. 이상철은 아들의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슬픔 속에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는데요. 장례식장에는 애도와 함께 새로운 인연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크게 아픔을 겪고 있는 건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죠. 유튜브 업로드조차 멈추었습니다. 채널은 며칠째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댓글들엔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기가 힘이 들었죠. 이수빈은 화면 앞에 앉았다가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 수빈을 위로해주는 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장례식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수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이지혁은 박성재와 이수빈이 무언가 있구나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과 행동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느껴졌죠. 성재야, 우리 수빈이 힘들게 하지 마. 이지혁은 박성재의 집안이 어떤지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이 계속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힘들어하는 수빈을 보며 박성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죠. 지혁아, 나 수빈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옛날이랑은 다를 거야. 네가 걱정하는 일 없게 할게. 박성재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결심과는 달리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죠. 이지환과 박영나의 교제 사실마저 들통나게 되자 박성재의 집안은 한바탕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진석의 집안은 난리가 났고 고성희는 분노했죠. 성재, 너도 모자라서 영나까지. 고성희는 이제 이지혁의 집안 자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박진석의 옆에서 이간질을 시작했는데요. 고성희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이지혁의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죠. 그간 이지혁이 아버지와 서먹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은 더욱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은 이지혁의 가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이 간이식과 조옥래의 죽음을 뒤로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보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